자, 실제 이제 사고가 난, 사고 개요를,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이 가스 중독으로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후송 한 명이 의성이 지금 불명된 그런 피해 상황을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가스 보일러의 배기통이 상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아마 저 배기가스에서 이제 배기가스 중독으로 뭔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일단 추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사고를 분석해 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사고 대상 보일러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벽걸이형 가스 온수 보일러로 배기통이 본체에서 이탈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배기통이 배기 접속부에서 약 50cm 정도 50mm 정도 이탈된 상태로 보일러 상단의 볼트가 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보일러 주변에서 수리 및 교체를 위한 그런 부속핀들을 식별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왜냐면은 보일러 배기통이 실제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볼트 자체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여질 수가 없죠. 그래서 상부에 이렇게 뭔가 가지런하게 볼트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아마 체결이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일단 추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를 수거를 해서 이제 재현 시험을 해보니까 폭발음과 함께 배기통이 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이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작동 시험 결과 컨트롤러라든지 가버너, 연료 펌프 등 부속용 장치 등 내에서는 이상한 상태라든지 이상 상태라든지 장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식별할 수 없었고,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사고 전날 이제 보일러가 이상 상태를 일으킨다고 해서 보일러를 이제 수리하는 분이 와셔가지고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한 내역 자체가 이 전극봉을 이제 만졌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전극부 자체를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전극봉 3개 중에 1개의 전극봉이 이렇게 인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특이점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극봉이 이제 빠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거 기억을 하시죠? 연소의 3요소. 제가 굉장히 간주를 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사고를 조사할 때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폭발음과 함께 배기통이 빠지는 예상 현상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안에서 뭔가 모르겠지만 완전 연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추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연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연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 자체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험을 쭉 해봤을 때 가연물에 가스를 뿌려주는 가버너 장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송풍기라는 제품의 작동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럼 결국 이제 세 번째 점화원 자체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극봉 자체가 아주 이렇게 어느 정도 제대로 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꼽혀 있다고 하는 것은 점화원 자체의 점화 에너지가 제대로 발생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사용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스는 계속 공급이 되는데 점화 자체가 안 돼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 안에 있는 가스 자체가 미온성 가스가 계속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조건이 맞아서 한번 그 점화 플러그가 이제 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가스가 한꺼번에 미온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폭음을 일으키는, 폭발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배기통이 빠지게 되었고, 배기통과 아까 보신 것처럼 가스보일러가 이제 체결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빠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날 아마 이제 사고를 이제 보수를 하신 분 자체가 이제 체결을 안 하고 가시다 보니 그 배기통이 빠지면서 주무시다가 이제 실제로 가스 중독이 와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고의 일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 부분은 이제 사고의 관점에서 좀 쳐다봤다 그러면, 왜냐면은 이제 그 배기통을 이불로 이제 고의적으로 빼놓은 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라는 입장에서, 이 사고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3층 입구 측 계단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가스 순간온수기를 사용하던 중에 쓰러져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후송 후 사망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화장실을 저희가 한번 들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가로 세로가 약 1.7, 높이가 약 2.3 정도 돼서 용적이 약 6.6m 3승 정도 되는 그러한 체적을 가지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출입문이 이제 방화문으로서 굉장히 이제 하부 그 방화풍과 등에 의해서 이제 밀폐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이제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의 경우도 이제 설치된 벽체 창문 자체가 굉장히 밀폐된 구도로 지금 막혀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이 강의 첫 시간에 1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스 온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제 산소를 소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반드시 이제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환기 자체를 너무 좀 그렇게 밀폐를 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특이성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 이제 그 건물주 얘기의 입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밖에 외부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따뜻한 열기가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 뭐 창문이라든지 문 쪽을 굉장히 많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이점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스 순간온수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불완전 연소 방지 장치, 즉 이제 가스 순간온수기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내부에 있는 산소를 이제 소모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발생하기 쉽고,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은 이를 감지해가지고 이제 그 사용 자체가 중지되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장치 부분을 이제 끊어놨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상황들이 굉장히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 용기, 배관, 호스 또는 레귤레이터, 압력기, 압력 조정기 등에서 이제 특이한 시설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최대 농도가 약 530 ppm 정도가 발생을 하고,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발생만 하게 되면은 이 헤모글로빈하고의 접촉력이 굉장히 좋아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식 자체가 굉장히 그 유발을 오래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 자체에서 저희가 실제로 찍어 보니까 굉장히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측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제 범죄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 앞에 그 건물 그 화장실 바로 앞에 어떤 이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사장이 여기 이제 그 돌아가신 피해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험을 한 달 전인가 이제 들은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사가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소환전 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실제로 이제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한 이제 범죄죠. 일종의 범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덜미를 잡힌 것은 그 1, 2년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험금을 타서 이렇게 한 1억이 이제 그런 범죄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똑같은 사고를 다시 재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덜미가 잡혀가지고 이제 요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범죄와서 관련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중에 이제 CO 농도 중에 얼마나 큰 이제 중독 증상이 오냐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그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제시 자료를 보시면 CO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농도에 따라서 이제 증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점점 커지고 좀 심하면은 이제 사망에도 금방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기 중에 CO 농도에 따라서 사람이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약 0.16% 정도만 돼도, 한 1600 ppm 정도 되는 거죠. 한 20분 두통 메스꺼움 구토 2시간 이내에 보통 사망하는 그런 수치까지도 이를 수가 있고요.
공기 중 내에 1.28%의 CO2가 존재하게 되면 1분에서 3분 사이에 바로 사망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 보일러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크게 유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스 보일러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전소를 일어날 수가 있고, 불안전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경우密閉되는 동소에서 주무신다든지 또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공기 중의 CO 농도가 굉장히 차기 시작을 하면서 구토가 발생을 하고 질식이 오기 시작을 하고 또는 순간적으로 환각상태까지 유발이 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유형들을 쭉 한번 보시면 실제 가스 시설에 부적합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퓨즈곡을 미설치해가지고 호스가 이탈돼가지고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호스 T형 이음부의 연결 부위가 이완돼서 가스 누출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 비닐 호스가 찢어지거나 밸브가 이탈돼서 가스 누출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용기를 통풍이 불량한 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스가 체류해서 폭발 위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증 검사품 및 가스용품 등을 사용함으로써 가스 누출사가 발생을 하고, 벽 속에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배관이 설치되어 사용 중 흔들림에 의해서 가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사 시에 보통 이제 가스배가 마감 조치로 미인 마감 조치, 보통 이사를 가시면은 마감 조치를 항상 하고 가셔야 되는데 미마감을 하고 가시면서 그 다음 오시는 분이 가스를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폭발하는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 지금 쭉 열거했던 사고의 유형들은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 사회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경우 가열물이 연소 중에 불완전 연소를 했을 때 CO가 발생을 하고, CO가 함유된 가스가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누출이 되면 CO 중독이 오고, 특히나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약 0.64% 정도가 되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그런 기기들 발생할 수 있는 기기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 중요하죠.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는 이제 배기통 연결부라든지 기밀이 굉장히 유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배기통의 재질 부식 또는 배기통의 변형 및 이상으로 인한 막힘 또는 응축수 고임으로 인한 막힘 또는 배기통 내에 찌라든지 새가 들어감으로써 막힘 또는 응축수 내의 그 열광기 부식 또는 배기통의 풍압대 설치에 의한 배기가스 역류 등의 어떤 원인으로서 이산화탄소 중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 결핍 사고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0.04% 함유되어 있지만 환기가 불량하고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에서는 산소 결핍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CO2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 결핍 상태가 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일산화탄소가 없더라도 CO 농도가 증가를 하면은 산소 농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상태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결국 산소 결핍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결핍 사고는 CO 중독과 마찬가지로 체내에 O2가 부족가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산소가 부족한 정도에 따라서 사망을 할 수가 있고,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0% 정도가 되면은 약 6에서 8분 내에 심정지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위험한 가스를 이용한 어떤 시설을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재해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역시 이러한 이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방호 장치들이 장착이 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소화 안정 장치입니다. 소화 안정 장치는 열 접점을 가열을 하면 양쪽이 온도 차이가 형성이 돼서 전류가 흘러서 전자석을 형성하게 되고요. 즉 자력을 형성을 해서 플랜저가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당겨주게 되죠. 그래서 가스 밑에 들어오는 출구를 열어가지고 입구를 열어서 가스가 공급되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불꽃이 사라진다든지 또는 열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전자력이 이제 자력을 잃으면서 다시 복귀됨으로써 이렇게 가스축을 막아줌으로써 가스를 차단하는 그런 장치들이 여러분들 가스기기, 가스 보일러뿐만 아니라 가스렌지라든지 그런 기기들에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열 방지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이메탈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소 내부의 열광기 또는 연소실 표면 온도 상승 시에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팽창에 의한 파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인데 보통 이제 바이메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팽창률이 다른 두 가지의 금속을 이제 밀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여기서 이제 가열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런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가열되면은 이제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 금속이 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때 이제 단자를 밀어 올려서 접점을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그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안전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방지 장치는 대부분 이제 바이메탈식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용소 방지 장치라는 것은 연소기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버너가 돌면은 보일러 상태가 손상이 되고 화재가 유발되기 때문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디텍트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위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공용소 방지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방호 장치 외에 그럼 이제 가스 연소기를 이제 설치를 할 때의 이제 기준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스 온수기나 가스 보일러의 설치 장소 설치 방법은 산업안전부 장관 고시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이제 개방형 연소기를 사용할 때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고 반밀폐형 연소기는 극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 성면, 그 밖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도 왜냐하면 부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누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열 조치를 해야 되고요. 불연성의 경우는 그 다음에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통과 벽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를 해야 되고 배기팬이 있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스 연소기를 이 장관고시로 정해놓은 이유는 가스 연소기가 제대로 그 장치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배기가스 또는 그 연소식 공급하는 가연물 가스 등으로 인해서 누설이나 폭발 또는 지식 사고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치 기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기준화되어서 정해져 있으니까 꼭 시추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가 됐는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시 점검 사항은 연료가스가 연료 연소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가스 연소기 같은 경우 보통 LNG와 LPG를 사용하지만 LNG의 경우와 LPG의 경우는 요구되는 산소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연료를 교체를 해주게 되면은 반드시 그 공기량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조절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연소 즉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비율에 맞게 정확하게 조절을 해서 가연물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연물이 요구하는 연소기 자체가 또 어느 정도의 압력과 어느 정도의 양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극기구의 크기가 적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는 설치를 금지해야 되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가스 온수기 또는 가스 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을 것,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되고, 순간 온수기는 설거지 및 샤워 등 온수의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방용으로는 절대 사용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큰 용량의 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기 내에서 순간 온수기는 잠시 쓰는 용도지 얘를 이용을 해서 뭐 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보통 사용을 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서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밀폐형 연소기는 극기구와 배기통을 설치를 해야 되고 배기통의 재료는 누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불연성 재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통과 벽면 사이에 실내로 배기가스가 들어올 수 없도록 반드시 밀폐.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사고 난 계열을 보시면 외부에 배기가스를 배출을 하더라도 그 배기가스가 벽면을 타고 다시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벽면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스 측정기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에 돌을 수 없도록 밀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배기통은 반드시 그 외기 흐름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서 배기의 역류, 가스 역류. 왜냐면은 이산탄소를 내보냈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다시 타고 들어오는,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설치 시에 점검을 하셔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설치하시는 분들하고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지를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셔야 이러한 여러 가지 가스 보일러라든지 또는 가스 연소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 전 점검 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인화성 물질 등을 주위에 치우고 극배기의 개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자꾸 돌아가고 있는데, 난방을 확인하고 물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수를 채워 넣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전원이 확실하게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가스 중간 밸브의 작동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기에 물이 통과시 누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점화 버튼을 눌렀을 때 전지 확인 밸브 또는 램프 확인창으로 반드시 불이 붙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 전 점검이라든지 설치 전 점검에 대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보다는 주로 이제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 좀 만드셔서 매일매일 확인할 부분과 설치 시 확인할 부분과 또는 어떤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확인할 부분들을 정하셔서 한 번 정도 직접 이렇게 한번 확인을 점검을 하시는 게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